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빠쌤입니다. 오늘 수업 1제곱센티미터보다 더 큰 넓이의 단위를 알아볼까요? 입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확인하고 수업 속으로 들어갈게요. 지난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해주면 구할 수 있었죠. 그리고 직사각형의 한 종류인 정사각형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를 해주면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수업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잠깐 생각 다지기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가로 센티미터 곱하기 세로 센티미터라고 쓰지 않고 그냥 가로 곱하기 세로라고 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은 선생님이 학생이던 시절에 굉장히 궁금했던 내용이고 또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에게 물어보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 4cm, 세로 3cm라고 하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친구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4cm에다가 세로 3cm를 곱하면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센티미터랑 센티미터가 곱해져서 제곱 센티미터가 되고 4 곱하기 3을 해서 12가 되기 때문에 넓이가 12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 센티미터 곱하기 세로 센티미터라고 써야죠. 왜? 그냥 가로 곱하기 세로라고 써요.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왠지 맞는 것 같죠? 그리고 사실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수학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왜 직사각형의 넓이가 가로 곱하기 세로인지는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받으면 항상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자, 얘들아 봐봐. 제곱 센티미터는 센티미터를 바탕으로 만들었지만 센티미터는 길이의 단위이고 제곱 센티미터는 넓이의 단위야. 이 둘은 엄연히 다른 단위이지. 그리고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1제곱 센티미터라고 하는 단위 넓이 몇 개로 직사각형을 덮을 수 있는지를 구하는 것이야. 그리고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해주는 것은 직사각형을 덮을 수 있는 1제곱 센티미터의 개수를 빠르게 세는 방법이지. 자,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식 4 곱하기 3은 12제곱센티미터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1제곱센티미터 4개씩 3줄로 직사각형을 덮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의 식에서 이 1제곱센티미터를 빼준 형태가 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식은 그냥 가로 곱하기 세로라고 쓰는 거야. 자, 여러분 어때요? 왜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식이 그냥 가로 곱하기 세로인지 알겠죠?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똑같은 문제를 풀 때 식이 살짝 더 복잡해지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어떠한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당장 우리 교과서 도전수학 문제 풀 때 느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복습 여기에서 마치고 진짜 오늘 수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18쪽이네요. 1제곱센티미터보다 더 큰 넓이의 단위를 알아볼까요? 뒤에는 교실옆 복도바닥의 넓이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복도바닥의 넓이를 재는데 알맞은 단위를 알아봅시다 라고 했네요. 그리고 가로가 800cm이고 세로가 200cm인 직사각형 모양의 복도바닥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이야기해보래요. 자,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은 가로 곱하기 세로였습니다. 그래서 가로 800과 세로 200을 곱해주면 직사각형 모양의 복도바닥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복도바닥의 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인가요? 800 곱하기 200을 한 16만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학교의 복도바닥처럼 넓은 장소의 넓이를 제곱센티미터로 나타내면 어떤 점이 불편한가요? 라고 했네요. 자, 여러분 어떤 점이 불편하죠? 그렇죠. 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0의 개수 세느라 바쁘죠. 수가 너무 커서 읽거나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16만 제곱센티미터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이게 어느 정도 넓구나 라고 하는 게 느껴지나요? 그렇죠. 느껴지지가 않죠. 감이 안 와요. 수가 너무 커서 어느 정도 넓은지 이해하기도 어렵다라고 하는 불편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곱센티미터보다 더 큰 넓이의 단위가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럼 제곱센티미터보다 더 큰 넓이의 단위는 어떻게 나타내야 될까요?
우리 연수가 정답 같은 힌트를 주고 있죠. 1cm보다 큰 길이의 단위는 1m인데 1제곱cm보다 큰 넓이의 단위는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렇죠. 1제곱미터가 되겠죠.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넓이를 나타낼 때 한 변의 길이가 1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1m 위에 작은 2라고 쓰고 이것을 1제곱미터라고 읽습니다. 자, 여러분, 1제곱미터가 무엇인지 알겠죠? 1제곱미터는 한 변의 길이가 1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1제곱미터라고 합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갈게요. 1제곱미터는 몇 제곱센티미터인가요? 자, 화면에 1제곱미터가 있습니다. 1제곱미터는 한 변의 길이가 1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1제곱미터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 1m를 센티미터로 바꿔주면 100cm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렇죠. 1제곱미터에는 1제곱센티미터가 한 줄에 100개씩 총 100줄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100개씩 100줄은 10,000개입니다. 그래서 1제곱미터는 10,000제곱센티미터와 그 크기가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30,000제곱센티미터를 제곱미터로 나타내어 보세요. 자, 10,000제곱센티미터가 1제곱미터와 그 크기가 같았죠. 그러면 30,000제곱센티미터는 당연히 3제곱미터와 그 크기가 같게 되겠습니다. 다음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친구들과 함께 교실 옆 복도 바닥의 넓이를 구해봅시다. 넓이가 1제곱미터인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로 복도 바닥의 넓이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네요. 이 문제는 정답이 없죠. 선생님이 그냥 얘만 보여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도 바닥의 넓이는 약 16제곱미터 정도 돼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줄자를 사용하여 복도 바닥의 넓이를 구해보세요. 자, 이것도 그냥 얘 보여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줄자를 재어보면 약 16만 제곱센티미터가 나오고요. 이것을 제곱미터로 바꿔주면 16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두 가지 방법으로 넓이를 구하면서 알게 되는 점을 이야기해 보래요. 자, 이 문제는 넓이를 제곱센티미터로 나타냈을 때 또는 제곱미터로 나타냈을 때 어떤 점을 알게 됐냐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죠. 넓이를 제곱센티미터로 나타내면 제곱미터보다 좀 더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넓이를 제곱미터로 나타내게 되면 큰 넓이를 좀 더 편리하게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좋은 점을 가지고 있죠.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기와 연수는 우리나라 광역시의 넓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땅의 넓이를 나타내는데 알맞은 단위를 알아봅시다. 라고 했네요. 우리나라 광역시 넓이를 나타내는 지도가 있는데요. 대전광역시가 그렇죠. 만만억이니까 5억 3,900만 제곱미터이죠. 선생님이 잘 읽은 게 맞을 거예요. 잠깐만. 맞아요. 5억 3,900만 제곱미터입니다. 자, 그렇죠. 방금 전에 제곱센티미터보다 더 큰 넓이의 단위인 제곱미터를 배웠는데 우리나라 광역시의 넓이를 제곱미터로 나타내려고 하니까 똑같은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숫자가 어마무시하게 크네요. 자, 두 친구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기가 땅의 넓이를 어떤 단위로 나타내면 좋을까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연수가 1제곱미터보다 더 큰 단위가 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1제곱미터보다 더 큰 넓이의 단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의 넓이를 제곱미터로 나타내면 어떤 점이 불편한가요? 자, 이미 충분히 느꼈죠. 자릿수가 너무 커서 넓이를 나타내는데 불편합니다. 그리고 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넓이를 쉽게 읽거나 말하기 어렵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제곱미터보다 더 큰 넓이의 단위를 어떻게 나타낼지 이야기해보세요. 자, 왠지 그냥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중기의 설명 들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cm보다는 1m가 더 길고 1m보다는 1km가 더 깁니다. 그럼 1제곱미터보다 큰 넓이의 단위는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렇죠. 1제곱킬로미터가 되겠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넓이를 나타낼 때 한 변의 길이가 1k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1km 위에 작은 2라고 써주고 1제곱킬로미터라고 읽습니다.
여러분 1제곱킬로미터가 뭔지 알겠죠? 1제곱킬로미터는 한 변의 길이가 1k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1제곱킬로미터라고 합니다. 그럼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제곱킬로미터는 몇 제곱미터인가요? 자,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랑 굉장히 비슷하죠. 눈앞에 1제곱킬로미터가 있습니다. 1제곱킬로미터는 한 변의 길이가 1k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1제곱킬로미터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 1km를 미터로 바꿔주면 1000m가 되겠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그렇죠. 우리 지혜의 설명을 들어보면 알겠죠. 1제곱킬로미터에는 1제곱미터가 한 줄에 1000개씩 1000줄이 들어간다 라고 하는 거예요. 1000개씩 1000줄이면 몇 개죠? 그렇습니다. 100만 개입니다. 그래서 1제곱킬로미터는 100만 제곱미터와 그 크기가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300만 제곱미터를 제곱킬로미터로 나타내어 보세요. 와우, 숫자 읽기도 어렵네요. 그렇죠. 300만 맞죠? 자, 100만 제곱미터가 1제곱킬로미터였습니다. 그럼 300만 제곱미터는 그렇죠. 당연히 3제곱킬로미터가 되겠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우리나라 여러 지역의 넓이를 여러 가지 단위로 나타내어 봅시다. 표를 완성하여 여러 지역의 넓이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네요. 자, 먼저 서울특별시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면 넓이가 제곱미터로 나타내어져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면 쌤이 읽도록 할게요. 0을 4개씩 떼어가면 6억 500만. 6억 500만 제곱미터가 서울특별시의 넓이입니다. 이것을 제곱킬로미터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0 6개를 떼어주면 되겠죠. 0 6개 떼주면 서울특별시의 넓이는 605 제곱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의 넓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 넓이를 제곱킬로미터로 나타내면 770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곱미터로 바꿔주려면 0 6개를 붙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0 6개를 붙여주면 7억 7천만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네, 읽기 굉장히 어렵네요. 다음 대전광역시의 넓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전광역시의 넓이는 5억 3,900만 제곱미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을 제곱킬로미터로 바꿔주면 0 6개를 떼면 되기 때문에 539 제곱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과서에서 제시해준 지역의 넓이는 다 구해보았고요. 괄호 안에는 우리가 마음에 드는 지역 하나 골라서 그냥 넓이 써보면 되겠죠. 선생님은 제주특별자치도를 한번 골라보았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넓이를 제곱미터로 나타내어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엄청 넓네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자, 18억 5천만 제곱미터입니다. 자, 이 18억 5천만 제곱미터를 제곱킬로미터로 바꿔주려면 0 6개를 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850 제곱킬로미터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넓이를 제곱미터와 제곱킬로미터로 나타내었을 때 다른 점을 이야기해 보래요. 자, 여러분, 방금 전에 도시의 넓이를 제곱미터와 제곱킬로미터로 나타내었을 때 어떤 점이 달랐어요? 그렇죠. 제곱미터로 나타내면 수가 커도 너무 컸죠. 그런데 이것을 제곱킬로미터로 바꿔주게 되면 0이 6개나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수가 작아져서 굉장히 편리하게 나타낼 수 있었죠. 그리고 또 여러 지역의 넓이를 제곱킬로미터로 나타내게 되면 제곱미터로 나타낸 것보다 좀 더 쉽게 읽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0이 6개나 떨어져 나가기 때문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배울 내용 모두 배워봤습니다. 선생님 개인적으로 숫자 읽느라 굉장히 진땀 뺐네요.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제곱센티미터보다 더 큰 넓이의 단위를 알아보았는데요. 먼저 1제곱미터에 대해서 배워보았죠. 1제곱미터는 한 변의 길이가 1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1제곱미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1제곱미터는 10,000제곱센티미터와 그 크기가 같았습니다. 다음 1제곱킬로미터에 대해서도 배워보았습니다. 이 1제곱킬로미터는 한 변의 길이가 1k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1제곱킬로미터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 1제곱킬로미터는 100만 제곱미터와 그 크기가 같았죠. 그럼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청출어람 하세요. 안녕.